보통 경제학 그러면 수학을 얘기를 하는데 경제학자들 중에서는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분들 그리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 중에서는 수학자도 많이 있는데 보통 그 경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을 수학적으로 푸는 이런 게 뭐 표준 경제학이라고 그러면 그래서 경제는 대부분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요.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높아지고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진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잘 벌어지지 않고 그래서 과거의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경제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수학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은 그렇지 않고 심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공화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제의 역설의 저자인 유효상 교수님을 모시고 저자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유 교수님하고는 20년 이상 이제 만나 뵙고 한 10권 책을 냈어요. 그래서 단행본 9권 하고 번역서 1권. 책들 중에서 리더의 오판, 판단과 선택, 유니콘. 3권의 책은 세종도서에도 선정이 됐었고요. 교수님께서는 원래 삼성그룹이랑 그다음 동양그룹, 그리고 일진그룹에서 기획실장, 대표이사님 등을 역임하셨고 그 이후에 대학에 가셔서 강의를 오랫동안 하셨었는데 국내 최초로 안트러프러너십 MBA라는 과정을 처음으로 한국에서 만드셔가지고 기업가 정신 안트러프러너십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고요. 그래서 그런 한국의 안트러프러너들을 많이 발굴하고 싶다라는 일환으로 책을 기획도 하셨었는데 그 첫 번째 시리즈가 시몬누의 박은건 회장님에 대한 책이었고 두 번째 시리즈가 SM의 이수만 회장님이셨어요. 아마 10년 훨씬 전에 안트러프러너의 기준을 정하셨던 게 있으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안트러프러너를 정하신 거였죠? 우리한테 익숙하진 않은데 원래 프랑스에서 온 용어인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혁신적인 사람이란 뜻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뭐 벤처 기업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글로벌에서는 안트러프러너라는 말을 굉장히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지를 나타내는 그 일련의 과정을 안트러프러너십이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개척자 정신하고 더불어서 안트러프러너십을 굉장히 많이 발전을 시켰는데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보수적이고 좀 안정적인 거를 선호하는 경향이 굉장히 커서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도 혁신적인 국가로 나가기 위해서 좀 젊은 친구들을 혁신적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 갖고 그 안트러프러너십 MBA를 만들어서 그 시도를 했는데 반응도 좋았고 최근 들어서는 이 안트러프러너십 특히 이제 스타트업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되면서 안트러프러너십 관련된 게 보편화되고 교육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안트러프러너십이라는 과정을 개설하셨고 책도 내셨었을 때 이제 기획을 하셨어요. 그런 기업가들을 발굴하자고. 그래서 이제 1호로 이제 시몬누의 박은건 회장님을 발굴하셨고 SM의 이수만 회장님까지도 진행을 했었었는데 이제 그분들도 안트러프러너십에 근접한 인물들이라고 보시는 거죠? 보통 그 안트러프러너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이런 사람들 그래서 재벌 2세가 무엇을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단순히 무역이나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다든지 부동산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부가가치를 제공하는데 시작할 때는 아이디어만 가지고 어떤 정신이나 근성을 가지고 한 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수만 회장도 우리나라에서 최근 얘기가 되고 있는 K-팝이나 이런 K-컬처의 선두주자 개념으로 사실은 시드머니를 만들기 위해서 인천에서 작은 카페에서 노래를 하면서 만든 돈을 갖고 이렇게 했었고 시몬누의 박은건 회장은 명품 핸드백을 만드는 OEM 회사로 전 세계 1등을 했는데 처음에 가지고 있는 돈을 한 1억 정도를 가지고 해서 1조가 넘는 매출액에 수천억의 이익을 내는 회사로 만든 이런 공로가 인정이 돼서 또 이수만 회장도 세계적인 대학에서 표창도 받고 케이스도 나오는 이런 사례가 됐고 시몬누의 박은건 회장도 그런 케이스 좋은 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저도 한 10년도 훨씬 전에 안트러프러너들을 만나고 했었었는데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앞서서 그런 분들을 발굴하고 정신들을 설파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2016년에 사실 한국의 유니콘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할 시절에 유니콘이라는 책을 내시고 본격적으로 한국에 유니콘 기업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고 지금은 이제 보편화되고 대중화되어 있는데 그런 걸 먼저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굉장히 앞서
뻗어나가시고 스타트업, 유니콘, 안트러프러너 지금 더 그 가치가 귀중한 지금 막 부각되고 있는 것을 10년, 15년 전에 앞서서 먼저 개척하셨던 그런 교수님이시고요. 현재는 이제 많은 기업의 회장님이나 CEO분들께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항상 조언을 들으려고 찾으시는 그런 저희 출판사 저자님들 중에 현인들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오늘은 좋은 말씀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제의 역설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경제의 역설, 감정에 흔들리다. 제목은 어떤 의미로 다루신 건가요? 보통 경제학 그러면 수학을 얘기를 하는데 경제학자들 중에서는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분들 그리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 중에서는 수학자도 많이 있는데 보통 그 경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을 수학적으로 푸는 이런 게 뭐 표준 경제학이라고 그러면 그래서 경제는 대부분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요.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높아지고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진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잘 벌어지지 않고 그래서 과거의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경제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수학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은 그렇지 않고 심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우리가 평상시에도 기분이 나쁠 때하고 기분이 좋을 때하고 의사결정이 달라지는 거랑 마찬가지로 현상이 나타나는 걸 보고 주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에는 주식을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올라갔으니까 더 올라갈 것 같은 심리 때문에 뭐 한다든지 그래서 실제로는 수학으로 푸는 게 아니라 경제는 심리다 이런 개념으로 네. 경제의 역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감정에 흔들리다라는 걸 하신 건데요. 우리가 경제를 많이 공부하거나 경제에 박학하면 부자가 될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희 개미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팔고 이런 일을 항상 하잖아요. 손실을 더 극대화하고 이런 어리석은 짓들을 이렇게 왜 하게 되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고요. 그거를 이제 보통 결과 편향이라고 그러는데 결과가 나타난 다음 해석하는 건 굉장히 쉽죠. 사람들이 보통 저거 바보같이 왜 저렇게 했을까? 우리가 지나고 나서 후회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래서 그 자리로 돌아간다 그러면 과연 다시 성공을 할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경제학자들이 떼돈을 벌고 성공한 분들이 많으냐?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과거에 몇십 년 전 된 얘기지만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의 논리나 이론을 가지면은 떼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해서 펀드를 만들어서 처음에는 조금 흑자를 내고 그랬었는데 완전히 엄청나게 파산을 한 롱텀 캐피탈 인베스트먼트 사례가 있듯이 이론적인 접근 가지고 실제 돌아가는 시장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경제학자라고 그래서 세상을 이해하고 지배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80억 명이라는 사람들이 다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프레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현인이 이런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일반 개미들이 좀 투자해서 좀 손실 보지 않고 현명하게 투자하려면 꼭 이것만 알아야 된다.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면 수익의 반대 개념은 리스크죠. 우리가 보통 리스크가 거의 없는 상태로 기준을 삼는 게 은행에다가 예금하면 예금 금리에 대해서는 그 예금자 보호법도 있고 기본적으로 크게 국가가 망하지 않으면은 리스크가 없다라고 보는데 그거 이상을 기대하게 되면은 기대폭이 큰 만큼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을 기대하냐에 따라서 그 리스크 테이킹을 할 만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죠. 내가 하면 잘할 것 같고 남들이 했던 얘기를 따라서 해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져서 개미들이 실패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주식시장을 놓고 보면 주식시장에 크게 세 선수가 등장하는 고스톱을 치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보이는데요. 한 그룹은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있고 한 그룹은 외국인들이 있고 하나는 개인 투자자들이 있는데 그러면
셋이 고스트볼 친다 그러면 실력 면에서나 자금 면에서나 누가 가장 외국인 투자자들이 잘할 것 같은데. 외국인 투자자나 국내 기관도 규모가 있고 그러니까 네네. 개인이 그래서 그들을 상대로 돈을 번다라는 건 사실은 만용에 쉽진 가까울 않네요. 수가 네. 있고 저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나 외국인을 따라하면 될 거다. 기관을 따라하면 될 거다. 그런데 그들은 규모도 큰데다가 굉장히 오랫동안 버텨낼 수 있는 소위 얘기하는 뭐 상황에 따라서 존버를 한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개인들은 가지고 있는 돈의 규모도 작을 뿐더러 기간 자체도 무한대로 늘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하고 상대해서 돈을 벌기는 쉽지 않고 간혹 가다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지 않은 작은 종목들에서 개미들끼리 싸워서 조금 이기는 경우는 있는데 보편적인 상황이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돈과 시간을 많이 가진 사람이 이길 확률이 더 높네요. 네, 보통 저랑 홀짝을 해가지고 나는 돈이 무한대가 있고 우리 안 대표께서 10만 원 갖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제가 지금 그냥 무한대로 베팅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끝까지. 그래서 자금과 시간에 대한 이런 거를 가지고 일단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을 상대로 이겨야 되겠다라는 거는 너무 무모한 도전에 가깝고 그래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대 가지고 투자에 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죠. 네, 알겠습니다.